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입니다. 색소폰과 모래시계라고 저희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요즘 이 보수 정치권, 보수층 정치권 이 두 사람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 두 사람 주인공 영상으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선 주자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선 관련한 입장을 밝히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 계속 총리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적당한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 이 두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하든 보수 측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민영수 원장님. 예.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SNS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상당히 마음속에 지금 뭔가 염두에 두고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냐. 과잉 의존부터 여러 가지 규제개혁 토론회 방송 요청, 그 다음에 또 총리 권한 대행 시계 여러 가지 하는데 드디어 이제 SNS 활동까지 다시 재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려와서 결국에는 그 황교안 권한 대행도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에 대한 대항마로서 그 홍준표 경남지사와 함께 이쪽에서 보수 진영의 부쌍두마차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 의원님, 저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가 보수층 결집과 본인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쫙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의 많은 그 의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그 소위 뭐라 그럽니까 흥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 홍준표 지사와 같은 조카가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 보수층에 대한 관심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까지 간파하면서 지금 현재 보수의 심리적 상태에 딱 맞는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매우 자극적인 발언으로서 그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안희정 지사를 폄훼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 행보를 지금 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역설적인데요. 만약에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고요. 또 인용이 된다면 아마 일정 정도 보수층이 더 많이 결집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층에서 누군가가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후보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결국은 황교안 아니면 홍준표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육책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사거리인데 거기서 엄청 가까운, 대단히 가까운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 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3.1절 기념사인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저는 유체이탈화법이다. 이 정부의 아주
특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론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면은 지금 총리 권한 대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은 뭐 불법 질서라든가 뭐 시위 뭐 이런 어떤 조짐만 있어도 뭐 엄단을 하겠다든가 상당히 그 경고성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협박 누가 봐더라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무 일을 하듯이 논평하듯이 이런 얘기는 우리 같은 논평가들이 하는 거예요. 예. 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니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이런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시고 뭐 이런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어떤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또 중도층을 흡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균형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 두 분께서는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셨지만 저는 출마를 못한다고 봅니다. 고건 총리를 보면 알고 반기문 총리를 보면 압니다. 총장, 전 총장을 보면 그 행보가 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김병준 전 총리 그 지명자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원외위원장 초재선 의원들 150명 모아서 특강도 하고 거기서 질의응답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한번 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저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금 보면 2시 30분부터 지금 밑에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2시 30분부터 원래 이 태극기 집회, 태극기 물결이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고 본 집회 지금 연사들의 이 탄핵 기각을 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세종문화회관 저 계단에도 많은 이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보였네요. 아까 보시면 뭐 자유총연맹의 한 인물은, 한 사람은 또 버스 차벽에 올라가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 의원님 아니, 잠깐. 아까 고 박사님이 유체 이탈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아일보 컬럼이었나요? 남자 박근혜라는 그 명칭으로 황교안 총리에게 그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자 모임이 또 오늘 대단히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오늘 또 공교롭게 출범식 비슷한 걸 연다고 하는데 또 황대만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이름이 굉장히 사람 이름 같은데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 그래서 황대만인데요. 결성된 거는 작년 6월이고요. 회원 수가 약 2만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대통령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정말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 또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박사모 회원들도 이제 이러한 황대만이라는 모임에 가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의 어떤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일반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보자면은 지지율이 정체 또는 그런 하락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뭐 길게 멀게 볼 때 과연 이익이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검 수사 이제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본인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의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보다 한 번 더 나가본다면은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사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에 의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 보수층의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정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선거는 이제 12월 20일 날 치러지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2월 25일까지 됩니다. 보수층에서 더더구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아마 성원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은 보수층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따라올 후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 현장 잠깐 다녀올게요. 지금 이제 본 집회는 한창 이어지고 있고 워낙 태극기 집회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곳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저희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김문수 전 지사도 있고 잠시 뒤에 뭐 김평우 변호사, 뭐 김진태 의원, 뭐 조원진 의원 다 얘기할 텐데 아까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정 의원님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태극기 집회 참석해서 어제 뭐 채널의 외부자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고향의 정을 흠뻑 느낀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진짜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 알다가도 모를 정치인이 바로 김문수 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의 역정을 보면은 정말 그 스토리텔링이 참 기가 막힌,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이 소위 보수 정당의 몇 안 되는 상당히 강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 지금 김문수 주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그냥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희 카메라에 이제 누군지 다 아시겠죠? 김평우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연단에 섰고 아마 순서가 김평우 변호사가 한 2번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현장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저희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긴 것을 알죠? 김동님. 정의가 진실이 드디어 거짓을 물리친 것을 아시죠? 완전히. 아마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것은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들 보셨지만 2월 22일하고 2월 24일 두 번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이므로 억울한 유폐 생활에서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첫날인 2월 22일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그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서 세계 역사에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사기, 거짓, 졸속의 탄핵 소추였음을 깨끗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에는 이 국회의 탄핵 소추는 목적, 절차, 방법뿐만 아니라 그 기재된 내용 자체가 역시 동서고금의 역사의 유례가 없는 허황된 내용에 정말로 부끄러운. 다시 스튜디오 좀 들어올게요. 지금 최근 탄핵 기각의 최선봉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소추는 세계 유례 없는 졸속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다. 정의가 아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혁명가로 불러달라던 김평우 변호사 말 한마디가 끝나니까 연호가 쏟아지고 말 한마디가 끝나니까 연호가 쏟아졌는데 진짜 보수층의 혁명가로 떠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본인은 지금 자기가 혁명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스팔트 위에 피라든지 또 그동안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된다는 거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섞어찌개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변호사들과 전부 완전히 따로 노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아마 저 친박을 연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본인이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법을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미국에 가서 뭘 배우셨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고 일단 정해진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시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군중이 많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체면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헌재의 판단 그리고 현재의 결론에 따라서 저 사람들의 운명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만 김문수 지사까지요. 이 그림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뭐 상당히 대단히 높은 곳에서 이 세종대로 사거리를 한번 조감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이 태극기 집회 이제 주최 측이 700만이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저희 뉴스특급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이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광장을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가득 메운 것으로 보여요. 김평호 변호사의 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계속 현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은 다 돼서 일단 저희 윤상현 의원과 뭐 김진태 의원의 모습을 보이고요. 현장에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태극기 집회 현장 상황과 그리고 대통령의 감사 편지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침없는 행보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